너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 너는 여태 결혼도 안 하고 나중에 어떡하려 그러니? 어쩌라고. 이런 과정들이 거듭되다 보면 나의 내면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고민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먼저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연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가장 첫걸음은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자존감이 낮은지 그것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먼저 인식을 하고 차근차근 연습을 하다 보면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은 도대체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포커스를 나에게 두기.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형성된 경쟁 구도와 사회적 구조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며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학교나 회사, 결혼처럼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적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만 도태된 것 같이 느껴지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비관하고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은 포커스를 내가 아닌 외부에 둔다면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포커스를 나에게 두는 겁니다. 도태되고 싶지 않다면 사회적 기준을 방향으로 잡고 어느 정도 따라가되 시기적으로 남들보다 늦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의 속도를 믿으세요. 또 사회가 정해놓은 목표를 똑같이 나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나만의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거 했다고 해서 나도 이거 하고 안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휩쓸리지 마세요.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에 개의치 않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커스를 나에게 둔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보다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포커스를 나에게 두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차도 없고 그러니 나는 대중교통이 더 편한데? 너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뭐? 너는 여태 결혼도 안 하고 나중에 어떡하려 그러니? 어쩌라고.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평가하는 말들, 걱정을 빙자한 쓸데없는 참견들 그런 것들에 정말 그런가? 내가 좀 모자란가? 라며 흔들리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명확하다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르게 가면 돼요. 남들이 보기에 느릴 수도 있고 무언가 부족해 보일 순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상관없어.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보든 내가 생각하는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 같은 맥락으로 저는 남들의 칭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순간만 즐기고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말에 연연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단 나의 시선에 집중해라. 포커스를 나에게 둬라. 두 번째, 스스로 선택하기. 많은 분들이요, 스스로가 선택을 했을 때 100%의 확률로 성공만 한다면 선택을 주저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성공 여부와 내 선택에 따른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선택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어떤 선택을 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되돌아오면 됩니다. 빨리 선택할수록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 실패했을 때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후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후회할 시간에 다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그 생각에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실패를 했다라면 실패를 해봤으니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 확률을 높인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실패하는구나. 이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데이터가 생긴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쭉 지켜보세요. 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분명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 가면서 나에 대한 신뢰도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실패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뭐든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독서의 중요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마시고, 읽는 행위만 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자기계발서라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소설을 읽는다면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밑줄을 치거나 따로 메모를 해두세요. 그렇게 밑줄 치고 다시 한번 따라 적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그 구절이 좀 더 명료하게 각인이 될 겁니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읽었던 책 속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글로 적어보세요. 글을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기 쓰듯이 오늘 읽은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설 속에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곱씹어보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써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거듭되다 보면 나의 내면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내면이 확장될수록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요. 깊어지고요.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면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저절로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쓴다. 꾸준히 두어 달 연습하시다 보면요, 이 행동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책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지적 허영심만 자라날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읽고 생각하고 쓰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추후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법들도 영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연애 상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인간관계 고민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로 개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또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